이번 시간에는 강화도 가는 길과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갔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인조가 왕이 궁궐 창덕궁에서 나와서 숭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려고 했죠. 근데 이미 저기 양철병까지 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최명기를 보내어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게 하면서 자신들은 수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남한산성에 도착해서도 강화도로 옮겨 피할 것을 신하들이 권했는데요. 금천과 과천의 들을 가로질러 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날 이제 강화도로 출발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다시 성으로 남한산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조부도 대동여지도의 경조부도를 보면 모든 길은 한양도성 중심이니까 한양도성의 성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연결되는 길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 강화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길이 강화도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광주로라고 적혀 있는 이 길이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강화도 가는 길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궁궐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종로로 옵니다. 종각, 보신각으로 오고요. 숭례문을 통합니다. 숭례문에서 이제 아영고개를 지나서 양화진을 통해서 이제 선유봉을 지나서 강화도로 가게 되는데요. 궁궐에서 나와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종로 상가가 되고요. 종로가 이제 지금의 종강역이 되는 거고 숭례문은 다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현역 쪽으로 해서 양화진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의 합정역을 지나셔야 되고요. 합정역을 지나면 이제 양화대교가 보이는데 현재 양화대교를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화대교에 선유봉이 있는데 지금은 선유도라고 이름을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선유도를 지나서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숭례문에서 이제 나와서 대동여지로 보면 아현을 지나서 여기 양화진을 건너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양천 쪽으로 가는데요. 양천 항교역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천에서 나와서 이제 양천 항교역을 지나서 계하산역, 계하산 봉수가 보이시죠? 계하산역을 지나서 굴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인아라뱃길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지나서 김포를 지나고요. 여기 통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곶 면사무소, 예전에 월곶 면사무소, 현재의 월곶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앞을 지나서 그러니까 김포 다한우총과 통진 항교 앞을 지나서 문수산성을 지나고요. 여기에 갑곶진이 있는데 여기가 강화대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하산역, 굴포, 경인아라뱃길, 어, 통진항교, 김포다하누촌, 그다음에 문수산성, 강화대교를 건너는 길이 지금의 과거에 한양도성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었고요. 길을 보시면 강화도 가는 길은 여기서 나와서 창덕궁에서 종강역, 숭례문, 그다음에 아현역을 지나서 양화진, 양화진을 지나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양천항교를 지나서 김포, 통진, 문수산성, 강화도로 연결되는 이 길이 조선시대 강화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듯이 여기 숭례문에서 왕이 숭례문 밖으로 나왔는데 적군이 양철병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계획대로 아현을 지나서 양화진으로 가게 되면 양철평까지 온 적군에게 잡히게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들은 어떤 경로로 왔냐면은 어, 평양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개성을 지나면 경기도 고양이 되고요. 경기도 고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양 방향으로 오면 박석현이 있는데요. 박석현이 현재 은평 소방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군이 양철평까지 왔다고 했는데 양철평은 현재 불광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번현이면 이제 녹번적 쪽이 되고 홍제원, 홍제역 쪽이 되죠. 현재 이제 지하철 3호선 라인이 이제 압록강까지 연결되는 길이고요. 홍제원, 그다음에 무학제고기를 넘어서 무화관으로 왔다는데 무화관의 원래 자리는 우리은행 독립문 지점이 되고요. 그
그 밑으로 내려면 이제 기형이 있는데 경기 감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적십자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양철뼈까지 적군이 왔기 때문에 이 경로로 가다가는 이제 적군에게 잡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명길에게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서 강화 협상을 하도록 시키고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이제 가지 못하니까 숭례문에서 다시 부리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리개 동현이라고 하는 데는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광희문을 통해서 왕십리로 가게 되는데요. 숭례문에서 이제 을지로 입구 쪽으로 와서 이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근방에 있는 수구문, 강의문을 통해서 왕십리를 지나서 차량을 지나서 이제 살고지 다리 쪽으로 와서 이제 강주로 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이 이제 숭례문에서 구리개, 광의문, 왕십리, 살고지 다리, 강주로 연결되는 이 길이 남한산성 길이라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방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살고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역 옆에 있는 중랑천변에 있는 다리가 제방교 살고지 다리고요. 여기서 이제 뚝섬을 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로가 여기 이 지역이 이제 뚝섬이 되고요. 광주로를 따라서 뚝섬을 지나서 잠실역을 지나서 한강을 건넌 다음에 잠실대교 쪽에서 이제 한강을 건넌 다음에 잠실역을 지나서 석촌호수를 지나서 남한산성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희문, 그다음에 왕십리, 살고지다리, 여기 잠실이 섬이죠. 잠실, 송파나루터, 삼전나루터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잠실을 지나서 송파나루터, 석촌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광주, 남한산성의 남문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남한산성도를 보시면 여기에 경성이 한양도성이고요. 송파진, 송파나루터, 송파창을 지나서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에 도착해서도 다시 강화도로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과천과 금천에 벌판을 달린다는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광주고요. 여기가 과천이고 여기가 금천, 시흥입니다. 정조 때부터 이제 금천에서 시흥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인조 때는 금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어, 지금의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강화도로 다시 가려는 시도를 했으나 날이 좋지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을지로 입구에서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이제 한양대역에서 잠실역에서 석촌호수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광주로 왔는데 광주에서는 이렇게 강화도로 가려면 과천과 시흥을 거쳐서 이렇게 강화도로 가려고 했으나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길들은 도성 중심이니까요. 경주호부도에 나온 길들을 살펴보시면 전국으로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